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은 제 소개 먼저 드릴게요. 저는 지금 학원에서 국어를 담당하고 있고요. 지금 담당하고 있는 학교가 광성고등학교 그리고 중앙고등학교 이렇게 담당하고 있습니다. 광성고등학교는 제가 이제 원장님이랑 처음 같이 시작하면서부터 진행을 했었는데요. 일단은 제 소개는 여기까지 해드리고요. 그리고 넘어가서 우선은 광성고에 대해서 알고 싶으셔서 오셨으니까 처음에는 이제 요약본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시험 분석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학원에서 어떻게 대비하는지 아이들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이 순서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선은 광성고에 대해서 기억하셔야 될 게 딱 4가지가 있으실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기본에 충실한 학교인데 보통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 특히 여기 인근의 모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시험이에요. 한 학기에 한 시험 중간고사 혹은 기말고사에 무려 비문학 질문을 41개를 넣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시험 범위에 그 교과서가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교과서 있지, 그리고 모의고사 지문 들어가지, 기문학만 41개고 거기에 플러스 문학 23지문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그냥 죽으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시험할 때 뭐 대비할 때 너무 급급하고 막 수업할 때도 선생님도 막 제 옆교실인데 수업할 때 전 이제 자 얘들아 책 펴자 막 이랬는데 선생님 옆에서 책 펴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이거 빨리 봐 여기 봐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애들도 급하고 선생님도 급하고 이런 학교가 있는 반면 광성고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학교냐? 릴렉스합니다. 일단 범위 자체가 굉장히 적고요. 부교재나 읽기 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직 교과서만 사용을 하는데 이게 약간 살짝 역설적인 게 있어요. 그러면은 범위가 적어서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기에는 아까 원장님이 제 소개를 하셨을 때 출제위원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도 다른 사설 모의고사를 준비 중인데 이제 그걸 하다 보면은 지문이 짧으면 짧을수록 제가 낼 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어려운 문제만 계속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면서도 얘들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러면서 계속 작성하고 그러니까 이게 낼 게 없어지니까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깊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어 시험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렵게 낸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꼼꼼함을 요구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기본에 충실하다 보니까 모든 포인트를 다 알고 있어야 되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아이들이 잘 익히고 있어야 되는데요. 어느 정도냐면 보통 우리가 1단원 딱 폈어요. 1단원 소단원 제목이 너와 나 우리예요. 근데 거기에 이 단원에서는 뭘 배웁니다 라는 학습 목표를 주는데 그 학습 목표에 있는 개념을 보기로 넣어서 시험에 출제를 한 겁니다. 그러면 애들은 딱 봤을 때 내가 배운 건 지문밖에 없었는데? 이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선생님 이거 출제된 적 없잖아요. 이거 학교에서 배운 적 없잖아요. 그럴 때 선생님 뭐라 그러세요? 야 왜 없어? 첫 시간 시작할 때 우리 이거 배웠잖아. 뭐 배운다고 내가 알려줬잖아. 그거 출제한 거야? 그렇게 하면 저희는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출제가 된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 핵심 포인트를 출제하되 선지를 어렵게 출제를 합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쉽게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아름다우시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애들은 딱 익힌 거예요. 아, 우리 어머니는 아름다우시다. 외웠어요? 우리 어머니는 아름다우시다. 제가 알려줬어요? 우리 어머니는 아름다우시다가 주제야. 했는데 선지에서 뭐라고 나오냐? 미적 기준에 따라 상위 계열부터 나열했을 경우 어머니는 결코 뒤쪽에 위치하지 않는다. 이러면 애들이 나는 분명히 어머니 아름다우시다 외웠는데 시험 봤더니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 와서 뭐라 그래요? 안 나왔잖아요. 이러면은 전 뭐라 그래요? 똑같은 말이야. 근데 애들은 몰라요. 좀 속상하죠. 그래서 광성고등학교는 선지를 좀 어렵게 출제한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경향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도 기본에 충실하되 좀 응용력이 많이 쓰였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응용력과 사고력이 굉장히 중요한 해가 될 텐데요. 3월 모의고사 기준 3등급 이하면은 광성고 시험이 버겁습니다. 자, 그 뜻이 무슨 뜻이냐? 3월 모의고사가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시나요, 혹시? 네, 맞아요.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중학교를 기준으로 하는 시험이 바로 3월 모의고사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중학교 개념을 잘 확인했는지 알 수 있는 시험이 3월 모의고사인데 딱 봤더니 얘가 4, 5등급을 받아와요. 그럼 둘 중 하나예요. 진짜 모르거나 엄마 나도 모르게 졸았어 미안해 이러는 거예요. 얘가 졸았거나 못 봤거나 둘 중 하나인데 아이한테 잘 말해보세요. 야, 열심히 봐라. 네 실력을 체크할 만한 좋은 시험지가 없다. 3월 모의고사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직접 만들어준, 직접 체크해보는 시험지인데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3월 모의고사를 한번 보고 그때 3등급 이하였을 때는 광성고 시험 조금 애가 어렵겠구나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기본 개념을 응용해서 외부 지문에 적용한다라고 제가 작성을 해놨는데요. 자, 기본 개념을 응용해서 외부 지문에 적용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있었던 거, 뭐 어머니는 아름다우시다 이런 거를 조금 더 다른 말로 쓴다던가 아니면은 더 나아가서 교과서 지문이 있어요.
부록 지문 있어요. 거기에 덧대어서 비슷한 아이들이 처음 보는 지문을 그냥 출제를 해버립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즉석에서 해석을 해봐 이러는 거예요. 그럼 그 지문을 세트로 주는 거 외에도 선지에도 그 지문을 이제 적용을 시키면서 외부 지문들을 문제에서 직접 풀 수 있도록 고르는 그런 문제도 있는데요. 정확한 것들은 더 뒤쪽에서 사진 보여드리면서 그때 설명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도움을 많이 받아야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아무래도 킬러 문항이 외부 지문이고 거기에 덧대어서 서술형 훈련까지 필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아이들이 자료를 찾는데도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더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광성고의 시험 범위는 어느 정도냐? 교과서 딱 2과밖에 안 됩니다. 중간고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요. 1단원에 시 하나, 소설 하나, 수필 하나, 그리고 비문학 지문 하나 이렇게 들어가요. 뭐 비문학이라 해봤자 절대 모의고사만큼 어렵지는 않고요. 그리고 거기에 덧대어서 이제 2단원인 문법까지 딱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에 문학 뭐 배우죠, 수필 배우죠, 문법 배우죠. 해봤자 진도가 엄청 금방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앞부분에는 수행평가 하고 이제 뒷부분에서 진도를 나가고 하는데 근데 이제 교과서 2과밖에 안 되다 보니까 원래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그냥 거의 내도 거기서 거기여서 족보를 좀 많이 타는 시험이지 않은가 했는데 영어랑 비슷하게 해요. 신기한 거는 재작년까지는 제가 난이도를 중2라고 적었었어요. 근데 작년부터 제가 중3으로 올렸습니다. 작년부터 광성고 국어도 같이 어려워지기 시작했다는 건 그만큼 아이들의 난이도도 같이 올라갔다라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중3으로 저는 난이도를 정했고요. 킬러는 외부 지문과 서술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부 지문이랑 이제 서술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서술형은 난이도는 중2예요. 어렵진 않습니다. 절대 어렵진 않고요. 기본 개념에 충실해요. 그냥 어머니는 아름다우시다. 이것만 잘 만들어서 쓰면 돼요. 그래서 교과서 위주로 꼼꼼히 공부하지 않았다면 작성이 어려운데 이걸 거꾸로 해서 말하면 교과서 위주로 개념을 공부했다면 작성이 굉장히 쉬워진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분명 조건에서 뭐뭐 했다의 형식으로 문장을 완성하시오 했더니 우리 애가 시험에서 뭐뭐 했음 이렇게 써온 거예요. 틀렸어요? 맞았어요? 틀렸어요. 근데 그 애는 뭐라 그래요? 조건을 못 봤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꼼꼼함이 부족한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런 것들도 전부 다 훈련하고 교정을 해야 된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 번의 광성고 서술형을 많이 봤었고 그리고 저는 분석할 때 서술형의 답안지까지 분석을 하는 편이어서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이들에게 조금 더 올바른 해석 기준을 제시하면서 이제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모범 답안부터 직접 작성해보고 숙제를 풀 때도 조건을 완벽하게 지켜서 풀 수 있게끔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 2등급을 가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킬러 문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낯선 문학 작품 제시가 우선은 1, 2등급 가르기의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낯선 문학은 이제 앞에 교과서 지문 배우는 거 외에 뒤쪽에 부록까지도 나오는데 거기에 덧대어서 제가 지문이 같이 출제가 된다고 했잖아요. 1단원에 윤동주의 시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러면 부록에서는 이육사 시인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러면은 같이 나오는 지문엔 뭐가 나오냐? 윤동주 시인의 시가 나오거나 한용운 시인이 나오거나 이상이 나오거나 등등등 같은 일제강점기 시기에 있었던 시인들이 같이 출제가 됩니다. 보통은. 그래서 그 새로운 지문으로 출제를 하는데 그 교과서 외 작품으로 구성된 그래서 이 시의 수사법이 똑같이 쓰인 시를 한번 찾아봐라 하고 1, 2, 3, 4, 5번이 전부 다 작품이 다 달라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술형은 확실한 채점 기준이 있어요. 이건 수행평가랑 같이 연관지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여기에 국어 수행평가에 대해서는 적지 않았거든요. 근데 수행평가를 좀 많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행평가는 선생님의 기준이 너무 확실하세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가르치던 애가 코로나에 걸려서 학교 못 간 거예요. 그럼 애는 당연히 수행평가를 못 봤죠. 그래서 따로 기회가 있을까 했더니 선생님이 결석했으니까 빵점 이렇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걔가 결국 성적은 1등급인데 수행평가 합쳐서 2등급이 나왔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 아무리 선생님에게 이의 제기를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건 선생님의 기준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서술형을 딱 봤더니 선생님이 서술형 기준에 뭐라고 써두셨냐면 이렇게 작성했을 경우 오답으로 처리. 이게 딱 확실해요. 뭐 정답 기준을 써놓은 게 아니라 오답 기준을 써놓으신 걸 보고 이분 약간 빠꾸 없으시다. 속된 말로. 이분은
이분은 타협이 안 되는 타입이구나. 그런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그래서 국어 선생님 중에 한 분은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서술형 작성할 때 조금 더 조심해서 조건에 맞추어서 쓰는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 왼쪽에 보이는 거, 거기 안에 같이 넣어뒀는데요. 이게 바로 교과서에 없었던 지문입니다. 이게 이제 윤동주의 쉽게 씌어진 시라고 해가지고 이게 같이 연계 지문으로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시의 수사법을 찾아보는 이제 선지가 이렇게 1, 2, 3, 4, 5번이 각각 다른 문학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꼼꼼함이 요구된다라고 했을 때 학습 목표에서 말하기 기법과 보여주기 기법을 가르쳐 줬는데 그거를 아예 크게 이렇게 보기로 그냥 딱 넣어버리니까 당황스럽죠. 나 이거 배운 적 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어딘가엔 들어가 있으니까 반드시 문학을 공부할 때는 교과서 날개 부분, 어휘 부분, 그리고 맨 앞, 맨 끝 이렇게 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문법 유형입니다. 문법은 교과서 지문이 아니고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자체 지문을 만드시는데요. 이것도 유난히 작년부터 시작된 형식이었어요. 재작년에는 그대로 따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작년부터는 이제 새로운 자체 제작 지문으로 해서 개념을 너네가 적용해봐라. 그러니까 당연히 문법은 반복 훈련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안 그래도 보기도 어려운데 1, 2, 3, 4, 5번을 각각 분석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한 번에 파악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문법은요, 여고에 비하면 정말 쉬운 편이에요. 아시겠지만 문법은 남고가 은근 쉽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도 아버님들께서도 문법을 봤을 때 그렇게 크게 걱정하진 않으셔도 되지만 다만 중등 개념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라면 반드시 중등 개념부터 복습하시는 시간은 꼭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궁금하시죠? 우리 애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말은 쉽죠. 지문에 대해서 우선 완벽한 이해는 무조건 필수입니다. 무조건 완벽하게 이해를 해두고 그 다음에 시의 수사법, 소설의 배경 이런 중등 개념 미리 확립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교과서 처음부터 끝까지 학습 목표부터 마지막 소단원 대단원 평가까지 모든 세부 구성 요소를 파악을 하고 문장 단위로 딱딱딱 나눠서 분석을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다양한 유형의 문법 문제 풀이 훈련을 함으로써 새로운 유형이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리고 유사한 외부 지문을 선행해서 확실한 1등급을 받을 수 있게 가이드라인을 딱 지켜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가르칠 때 보통 이렇게 가르치는데요. 놓치기 쉬운 부분까지 꼼꼼히 정리합니다. 남자애들은 꼼꼼함이 좀 부족해요. 그렇지 않나요? 얘가 문제를 풀 때 이것까지 챙겼으면 좋겠는데 그것까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놓치기 쉬운 부분까지 여기까지 해보자 저기까지 해보자 꼼꼼하게 정리를 해주고요. 그리고 단원부터 분석을 해서 지문으로 분석이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단원이 너와 나, 우리,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자. 그래서 1단원 첫 번째가 윤동주의 자화상이야. 왜? 우리에 대한 자아성찰을 시작해야 되거든.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암기가 아닌 이해를 바탕으로 해요. 암기를 하면 뭐가 안 좋냐? 어머니 나눈다 싫어. 어머니 나눈다 망했다. 아까 그 결론. 그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암기가 아닌 이해를 먼저 시켜놓고 적용을 할 수 있는 훈련을 시켜놓고요. 그리고 외부 지문에 대해서 특화 훈련은 무조건 필수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본기가 확실해야 모든 부분에 응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모든 커리큘럼을 탄탄하게 준비를 해놨고요. 여기 이제 첨부했던 게 뭐였냐면 제가 실제 교재에 첨부했던 외부 지문 예상 출제였는데 실제 시험에 출제가 돼서 출제가 적중했었고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은 전부 다 맞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광성고 특화 교재는 제가 직접 자체 제작을 하는데요. 시중의 교재는 뭔가 살짝 부족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다 보완을 해서 저만의 교재를 만든 게 뭐냐면 첫 번째, OX 빈칸 객관식 문제로 지문 이해를 먼저 확인을 합니다. 다른 시간에 하는 게 아니라요. 그날 수업하고 그날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그럼 애들이 무슨 특징이 있느냐? 확인을 안 하면요. 열심히 설명해요.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이해됐어? 물어보면은 야 풀어봐. 모르겠어요. 야 안다며. 분명히 알았던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야 그게 어딨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마지막에 확인하는 거를 딱 넣어놓고 제가 알려주고 답안 알려주고 이거 고쳐봐 저거 고쳐봐 하면 본인이 먼저 뭐라고 하냐면 쌤 근데 저는 이렇게 해석했는데 왜 답안은 이거예요? 쌤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왜 여기선 그러지 않아요? 스스로 질문을 하는 지경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 당일에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는 저만의 신념이 생겨가지고 당일에 이렇게 무조건 꼼꼼하게 체크까지 진행을 합니다. 두 번째, 지문별 핵심 포인트를 넣어서요. 학교 특성에 이제 광성고등학교 특성에 맞춰서 단원 학습 목표까지 삽입을 해서 그거를 그냥 제가 뭐 정리를 해둔 게 아니라 아이들이랑 같이 판서를 하면서 교재를 같이 채워가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지문별 출제 포인트는 당연히 기본으로 넣었고요. 아이들이 충분히 복습할 수 있게끔 관련된 외부 지문을 첨부함으로써 응용력을 충분히 훈련하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문제 훈련하는데 우리 학원의 단점이 하나 뭐냐면, 저희 학원 단점 말고요. 전반적인 학원의 단점이 뭐냐면 내 아이의 맞춤형 과제는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애들이 그냥 공통된 진도를 나가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려운데, 저는 그래서 애들을 많이 받으려 하진 않아요. 그냥 적당히 두고 이 애들을 하나하나 파악한 다음에 그 아이의 레벨에 맞는 숙제를 주도록 합니다. 그러면 훨씬 더 성적 향상이 빠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이렇게 준비시키도록 할 건데요. 우선 첫 번째, 내신 대비반은 3월 둘째 주 일요일 낮 1시부터 4시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직접 저희 연구팀이랑 만든 특화 교재를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광성고를 위한 맞춤형 문제를 담은 과제지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제 및 질문에 대해서 피드백을 상시 진행을 한다는 거는 뭐 카톡으로 저한테 질문을 남기든 아니면 수업이 끝나고 와서 물어보든 아니면 제가 다른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문 밖에서 이러고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뭐야? 이러면은 걔가 질문하러 왔어요. 이런 친구가 있거든요. 얼마나 이뻐요. 그렇게 와서 질문을 하고 카톡을 하고 얼마든지 받아주고 얼마든지 답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피드백을 상시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주 수업 이후에 부모님께 제가 직접 문자를 전송해드립니다. 분명 수업을 듣는 건 애들이에요. 어머님들이 듣진 않으세요. 근데 불안해하는 건 어머님들이세요. 그래가지고 그 마음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애가 학원에서 어느 정도 나갔는지, 그리고 애가 지금 학습 태도가 어떤지, 집에서는 뭘 보충해야 되는지 등등을 담아서 최대한 꽉꽉 눌러서 엑기스만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과는 재미있게 끊임없이 소통을 하며 수업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연락을 하나 받았어요. 저기 광성고 친구고 제가 1학년 때부터 가르쳤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부터 모든 시작을 했던 애인데, 걔가 이제 예비 고3이거든요. 이제 올라가요. 근데 걔가 정말 한 5일 전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뜬금없이. 한 번도 전화한 적이 없거든요. 이름을 보고 잘못 걸었겠지 했는데 혹시 몰라서 받았어요. 딱 받았는데 여보세요? 걔 이름이 정땡땡이거든요. 야, 정땡땡 너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냅다 첫 마디가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는 여자애들한테는 감사하는 소리 많이 들어봤는데 남자애들한테 한 번도 못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너 이렇게 표현 많이 하는 애 아닌데, 그러다가 저기 아프니? 그랬어. 야, 너 아프지? 어디가 아파? 그랬더니 아니에요. 야, 너 지금 더벤티 갔는데 돈 없어서 나한테 전화했지? 아니에요. 야, 너 지금 맘스터치 갔는데 돈 없지? 그랬더니 아니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왜 전화했어? 그랬더니 원래 걔가 1학년 때 저랑 상담을 했을 때, 그리고 어머님과도 같이 상담을 했을 때 건동홍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너무 많이 바랬습니다. 국숭세단 가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선생님 도와주세요 라는 말을 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국숭세단 뭐 어렵지 않죠 했는데 내심 불안한 거예요. 나 그렇게 저질러 버렸네, 어떡하지? 이러면서 최대한 열심히 가르쳤어요. 근데 걔가 성적이 순서대로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찍고 이제 1학년을 졸업했어요. 그런 다음에 쭉 공부를 같이 했는데 이번에 예비 고3 올라가면서 입시 상담을 했대요, 학교에서. 근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연고대 준비하자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야, 국숭세단 말하던 애가 어떻게 연고대를 가? 그랬더니 선생님, 제가 어디서부터 제가 이렇게 잘났는지, 제가 어디서부터 이렇게 잘 풀린 건지 모르겠어요 막 이러면서 농담을 하다가 저한테 감사한 이유가 뭐냐면 국어를 잘해서 영어 실력도 올라갔고 국어를 잘해서 모든 다투가 풀린 것 같아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고마웠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제가 어머님들께 진지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제가 다른 거 몰라도 첫 단추는 진짜 잘 깹니다. 그래서 애가 1학년 때만 할 수 있는 게 아닌 3학년 때까지 쓸 수 있는 국어 실력을 확실하게 만들어드리고 첫 단추를 완벽하게 꿰매드릴 수 있는 수업을 준비했으니까요. 아이가 조금 국어가 부족할 것 같다, 아니면 완벽한 국어 실력을 쌓아두고 싶다 라고 하시면 저 믿고 일요일에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